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들. 사람에 대한 호기심, 관심. 호기심, 관심. 그러니까 또 어떤 결과물, 데이터 결과물이 나왔을 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그렇지. 왜라고 의문을 품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라면 굉장히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계시다가 학교로 오셨네요. 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 사실 저 회사에서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랑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차게 일을 하긴 했지만 단 하나가 아쉬웠던 게 이제 회사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박사과정 학생처럼. 네. 그러니까 저는 접근성에 어떤 핵심을 연구하고 기능을 개발하고 이런 거에 보람을 느꼈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도 좀 해야 했었고요. 그렇지. 이렇게 뭐 협의체 이제 제가 막 나서는 거를 그렇게 잘 못하는 성격인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막 이렇게도 해야 됐었고 뭐 그래서 또 제가 딱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없어서 그 항상 뭐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학교로 한번 지원을 해보자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경 교수님께서 이제까지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셨는지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바탕으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전공 분야, 뭐 인간공학을 특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뭐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인간공학이 네. 원래 태생적으로는 이 피지컬한 인간의 특징을 배워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의자를 정말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의자 디자인 하면 또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게 자동차 안에서 시트 디자인 그렇죠. 이런 거에 많이 그렇죠. 인간공학자들이 많이 가 있고요. 이제 또 근데 이 피지컬에서 조금 나가서 그 다음에 연구가 된 게 커그니티브 분야예요. 그러면 인지네, 인지. 이건?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자동차로 얘기를 드리면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을 수행을 할 때 이게 저희의 프라이머리 태스크는 운전인데 세컨더리 태스크로 내비게이션을 수행을 해야 하니 인지 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얼마나 인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고요. 잠깐만. 그러면 네. 선생님, 인간공학은 기본적으로 인간도 알아야 되고 네. 공학도 알아야 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은 인간이라고 하면은 심리학이 대표적일 것 같고 네. 공학이라고 하면은 대충 뭐 프로그래밍인 것 네, 같은데 네, 네. 교수님은 특히나 어떤 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공학에서 프로그램은 뭐 소프트웨어, 컴퓨터 사이언스처럼 막 그런 복잡한 프로그램을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거고 뭐 제가 대학원 때는 보통 그때 한창 스마트폰이 많이 그렇죠. 연구가 되어서 이제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뭐 인터페이스를 올려볼 수 있는 정도. 근데 이게 조금씩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이제 지금은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VR 쪽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인간공학에서 좀 중요한 것은 사용자를 어쨌든 대상으로 그렇죠. 하다 보니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생체적인 데이터도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뇌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장 뭐 박동 뭐 GSR 뭐 이런 신체 데이터, 생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것을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 이런 것도 그러면은 많이 하고. 야, 선생님이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네. 그 안에 심리학도 들어가 있고 네. 특히나 측정을 위해서는 이런 걸 이제 심리 생리학적 측정 도구라고 네. 하는데 그런 방법론도 공부해야 되겠고 네. 그 안에서 실험도 당연히 해야 될 것 네. 같고 그리고 공학적인 면에서 뭐 깊게는 아니지만 아주 그래서 기본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기본적인 건 아니고 우리 김 선생님이 인공지능 쪽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면은 그리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결국 데이터를
생체 데이터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노이즈도 많고 노이즈 이게 필터링하는 게 굉장히 필터링하고 힘들거든요. 네, 전처리를 하고 뭐 근데 이게 사실 뭐 전작가 교수님들은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셔서 뭐 생체 신호를 더 잘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신다면 인간공학자들은 사용자 대상이니 그냥 분석한 내용에서 어떻게 인사이트를 뽑아서 어떻게 제품을 디자인하는데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조금 더 저희는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네. 가장 초점을 두는 분야는 결국은 사용성 평가인가요? 평가도 중요하니까 평가로부터 인사이트를 뽑아서 아. 디자인에 적용시키는 적용시키는 부분이고. 것까지. 네. 그러니까 야. 평가부터 중요한 평가, 인사이트 뽑기, 적용시키기. 이 부분이 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생님, 네. 선생님 관련 연구 분야입니다. 지금은 네. 커리큘럼 대표적으로 몇 개만 소개시켜 주세요. 커리큘럼이요. 네. 지금 학부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HCI와 UX 평가 이제 3학년 과목인데요. 이제 이 과목은 이제 HCI의 개념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이제 평가론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로부터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이 통계 분석까지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용성 평가라든가 이런 쪽의 내용인 것 같고. 네, 네. 다음은 그리고 뭐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이제 AI UX라는 과목인데요. 이거 사실 재밌을 것 같다. 이거 신설한 그럼 과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네. 우리 귀 쫑긋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인공지능 UX. UX 네. 뭐죠 선생님? 이게 제가 요즘에 이제 AI에 관심이 들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사실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은 어쨌든 이 인공지능은 블랙박스 티오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 어떤 데이터를 쓰고 알고리즘으로 돌리면 돌리고 데이터가 결과물이 나왔을 때 결과물이 애큐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이 블랙박스 이 중간이 어떻게 되든 결과론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뭐 90%의 확률의 이런 데이터가 있고 95%의 확률의 이 데이터가 있다면 사실 뭐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면 이거죠. 카메라 그 화소가 스마트폰 화소가 1000만 화소, 1200만 네. 화소 우리 눈은 구별이 안 네. 된다.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무엇이 궁금한지를 요즘 이제 UX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 결국 AI 시스템은 어떻게 구동되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결국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지 결국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있고 그 예 선생님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예를요? 예. 네. 너무 어려워요? 아, 너무 어려우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사실 아직 실용화가 된 안 돼. 제품은 없어서 그럴 것 같아.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AI UX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 때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이제 과제를 그냥 소개드리면 이것도 저도 이제 융합 연구 다른 교수님들 융합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콩공과 쪽 교수님께서 어떤 비행기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항공 사진으로부터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셨어요. 그러면 그 연구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게 정확도를 높여서 비행기를 탐지를 하는 거였는데 사실 그걸 사용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인터페이스가 그냥 굉장히 그냥 단순화되어 있던 인터페이스를 제가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진짜 비행기라고 얘가 어떻게 탐지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사용자 요즘 또 중요한 게 인풋을 넣는 휴먼 AI 콜라보레이션 쪽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사용자가 이 비행기가 정말 비행기라고 생각해서 인풋을 비행기가 맞다 혹은 아니다라고 넣었을 때 다시 알고리즘이 업데이트가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가 인터페이스 네. 그렇지. 왜냐면 사용자는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복잡하고는 그냥 네. 떠나겠지만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더 관여가 될 수 있게끔 네. 집중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거군요. 네. 야 선생님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좀 어려울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되게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재미있으면서도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은 인간공학 분야를 공부를 하면은 야, 우리 학생은 이 분야 딱 맞아. 이런 어떤 학생상이 있을까요? 무언가를 학생상 잘한다라든가 아. 관심이 많다라든가. 아무래도 태생 자체가 이제 사람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들. 사람에 대한 호기심, 관심. 호기심, 관심, 그러니까 또 어떤 결과물, 데이터 결과물이 나왔을 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그렇지, 왜라고 의문을 품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라면 굉장히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이쪽 공부를 했어. 네, 물론 선생님처럼 학계로 오실 수도 있지만 네, 회사로 간다면은 네, 어느 쪽으로 주로 가요? 예를 들면 선생님 동기들 생각하면 되겠다. 네. 기업이 어느 파트로 가요? 어느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파트로 가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대기업에서 다 뭐 HCI 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요즘 이런 팀들이 다 UX 팀이라고 이름을 바뀌어서 이제 많은 회사 대기업에 있는 UX 팀 이게 제조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또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사용자 어쨌든 저희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인사이트를 뽑는 걸 배웠으니 사용자들이 쓴 뭐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새로운 카드를 기획해서 제안해주는 이런 쪽으로 최근에는 그렇게. 이제 후배들이 많이 가는 걸 봤고요. 선생님, 그러면 네. 여기서 제가 질문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꼭 대기업, 큰 기업만 만약에 있다면은 이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네.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라든지 네. 중견기업이라든지 네. 이런 쪽도 UX 팀이 있는 건가요? 또는 만들어지고 있는 거? 그것도 알려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게 점점 그 UX 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기업에서. 기업에서요. 물론 이제 B2B를 대상으로 하는 회사는 다를 수가 있지만 그렇죠. 왜냐면 사용자, 우리 엔드 네. 유저가 거기 없으니까 B2B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니까. 네, 이제 B2C를 대상으로 하는 회사들은 많고요. 뭐 제가 뭐 또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요즘 또 IoT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관심 많습니다. 네, IoT 이제 그 중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많아지고 있는 예, 추세인데 그럼 IoT가 어쨌든 사용자가 쓴 앱을 만들거나 뭐 관련된 그치, 앱도 이 인터페이스를 보면서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 맞죠. 이게 디자인이 좀 속된 말로 구리거나 그러면 쓰고 싶지가 않아.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인간 공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해보니까 A, B 뭐 예를 들면 A/B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A/B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A가 더 낫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네, 네. 아, 그리고 자동차 회사 자동차 많이 회사. 합니다. 네, 자동차 회사 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을 하고 그렇지. 네, 뭐 이제 스크린에서 이제 점점점 앞에 그렇지. 있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그렇지. 어떤 정보를 보여줄 것인가. 또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어떤 기능을 그러니까 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넣어줄 것인가의 관점에서 자동차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전망은 굉장히 좋네요. 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